안녕하세요, 신시아입니다. 저는 식물 유튜버예요. 근데 이제 1000명이 넘었거든요.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1000명 만드는데 7개월 걸렸어요. 진짜 오래 걸렸는데 제 목표로는 원래 3개월이었거든요. 근데 7개월이나 걸렸지만 그래도 꾸준히 제가 재미를 잃지 않고 유튜브를 할 수 있었던 얘기들 좀 해드리려고요. 뒤에는 운동기구가 있지만 가리고 하겠습니다. 우선 유튜브를 직업으로 하려면은 정말 주제를 잘 정하셔야 돼요. 저는 처음에 출판사를 12년이나 다녔고 이제 책에 대한 유튜브를 할까 뭐 여러 가지 식물에 대해서도 처음에 식물로 첫 영상을 올리기는 했지만 여행 쪽으로 할까 식물을 할까 책을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올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주제의 영상인 거에 따라서 조회수가 천차만별로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전문적으로는 제가 오래 한 일로는 출판이 훨씬 오래됐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식물보다 책을 많은 분들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보시는 분들은 책을 보시지 영상은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책에서도 이렇게 뭐 겨울서점 쪽이나 뭐 민음사 이런 되게 잘 운영하시는 분들의 유튜브는 조회수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근데 저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겨울서점님 유튜브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가 말 잘하는 법이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고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말을 잘하지는 못해서 근데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법이었구나 그거였는데 아무튼 식물 쪽 유튜브 쪽에서도 거의 100만 뷰가 나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책에 관련한 것들은 조회수가 많아봤자 한 2,500 정도 나오나? 그랬었던 것 같은데 식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기르기 쉬운 식물에 대해서 제가 올렸을 때는 거의 지금 최대로 나온 거의 2만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출판보다는 식물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1000명이 되기 전까지 제가 느꼈던 거를 그냥 경험상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유튜브를 돈을 벌려고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게임이나 아이들과 놀아주는 영상이라든지 그런 게 최고고요. 출판 쪽도 마찬가지예요. 아동도서가 매출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애들에 대한 것들은 좀 맹목적으로 엄마들도 투자를 좀 하는 것 같고 아빠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유튜브 보는 거는 아이들이 보는 거고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는 약간 어린아이 쪽 분야인 것 같아요. 근데 보람튜브 얘기도 들어서 아시다시피 전 세계 매출 1위잖아요. MBC 전체 광고 수익을 합친 것보다 보람튜브의 수익이 더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돈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로 하시면 되지만 저는 저희 아들이랑 잘 못 놀아주거든요. 저는 성인이 좋아요. 성인들과 얘기하는 게 너무 좋고 아이들 쪽 컨텐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쪽으로 오다 보니까 식물 쪽으로 오게 됐고 식물 가드닝에 관련한 컨텐츠가 있기는 하고 많기는 해요. 근데 좀 대체적으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요즘에 10대에서부터 20대, 30대까지 전 세계적으로 식물을 기르는 게 트렌드거든요. 예전에 이제 트위터에서 유행했었던 고양이가 예전에 한 20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10년 전부터는 괜찮았겠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고양이가 되게 흉물스러운 동물로 뽑히지 않았나요? 되게 좀 싫어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고양이가 거의 강아지보다 인기가 많은 애완동물, 반려동물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고양이 다음은 이제 식물이죠.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 그러나? 그 90년대생 이후부터는 더 그런 성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집 안에서 음식도 나가서 외식하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음식 시켜 먹고 그리고 나가서 노는 것보다는 집 안에서 나의 취미를 갖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어 가드닝에 대한 그런 니즈가 확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식물에 대한 컨텐츠는 조금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시장인 것 같고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김영란법 이후에 우리나라 그 원예 시장의 그 시장 사이즈가 확 줄었다고 해요. 참 그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친구와 함께 그거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원예 산업 자체가 좀 덜 발달이 되어서 앞으로 좀 나라도 더 종자 개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그 친구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그 공급자가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공급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왠지 제 식물러로서는 기분이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식물에 대한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책임을 느끼게 되고, 이제 조금 더 식물 원예 쪽에 매출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유튜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점점 얘기가 이상하게 하네요. 아무튼 제가 1000명 가기까지의 그 경험을 노출을 하려면 첫 번째로 그 여러분이 올리는 영상의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보다 영상 더 잘 만드는 분이 많이 계시죠, 훨씬. 근데 주제가 마이너하면은 조회수가 안 나와요. 조회수가 중요한 거, 굉장히 그 수익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광고 저번 주 일요일날 토요일 저녁에 붙였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틀 됐거든요, 광고 붙인 지. 근데 저는 1000명밖에 안 됐는데 하루에 한 $10 정도씩 구글에게서 용돈을 받고 있습니다. 구글 용돈 감사히 쓰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건데요. 이제 시작하는 건데 구글에게 하루에 $10씩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좀 저는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아닌가? 열심히 하면 되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어떤 거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조심해야 하실 게 채널 제목 바꾸는 거, 저는 이렇게 몇 번 고치면은 계속 수정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채널 제목은 3개월에 한 번씩밖에 못 바꿔요. 그래갖고 막 신시아TV인데 TV신시아로 돼 있었고, 처음에는 막 제가 아이디 뭐 여러 가지 채널 이름을 정할 때 굉장히 고민됐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하다가 막 이상한 제목들도 되고 그랬는데, 우선 다다의 베란다로는 트위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다다라는 게 어떤 대기업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다다가.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다는 너무 선점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신시아라는 제 어렸을 때부터 쓰던 아이디를 쓰게 됐고요. 네, 신시아가 영어가 아니에요, 한문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 만든 거예요. 그 PC통신 할 때.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밤이라는 뜻인데. 진짜 유치하지만 뭐 한번 만들어 봤었던 아이디고요. 그게 신시야, 밤야예요, 밤야. 근데 저는 낮에밖에 못 찍는 게 조명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햇빛이 떴을 때 해가 뜬다, 해가 뜬다 그러면은 빨리 머리 감고 화장하고 찍어야 돼요. 찍는 것도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요. 아이폰 X 맥스로 찍고 있거든요. 아이폰 11 사고 싶은데 그냥 카메라를 사려고요. 카메라하고 핸드폰하고 차이가 엄청 다른데요. 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1000명도 넘었고 했으니까 퀄리티도 올리고자 이제 카메라 DSLR을 구입하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멋진 식물 영상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탄산수 토크 같은 것들은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퀄리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재미와 정보인 것 같아요. 제 영상 중에 10,000뷰가 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되게 키우기 쉬운 것들, 그래서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셨을 때 그 검색에서 걸리는 영상들이 조회수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키우기 쉬운 식물만 키웁니다. 그리고 키우기 쉽지 않은 식물은 다 죽어버렸어요. 제가 식물을 되게 잘 키우기는 하는데
저도 제가 그린 핑거라고 생각해요. 그린 핑거 있잖아요. 그 식물 굉장히 잘 키우는 사람을 그린 핑거라고 하잖아요. 저도 제가 그린 핑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파트에서 이제 노지가 아닌 아파트에서 키우다 보면은 죽는 아이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솔직히 어려운 아이들은 저는 올리지 않아요. 왜냐면 죽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웬만한 식물 영상 앞에는 키우기 쉬운 식물이라는 제목이 붙죠. 어려운 식물은 키우지 않는 신시아랍니다. 제가 키우는 식물 중에 제일 까다로웠던 애가 퓨전 화이트예요. 근데 퓨전 화이트는 유묘라고 어린 식물을 샀을 때는 죽었는데 좀 중품을 아예 조금 투자를 해서 샀거든요. 그랬더니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중품을 샀었던 칼라데아 퓨전 화이트는 지금 안 죽고 아주 키우기 쉬운 식물로 순화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걔가 제일 어려웠던 애예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티보치나가 햇빛이 없어서 시들시들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 등을 주문을 했거든요. 이 다음 영상은 아마도 식물 등을 설치하고 이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올릴 것 같긴 해요. 이러면서 하나 둘씩 이제 필요한 것들을, 식물 키우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추천하는 영상을 만들 거고요. 이게 저는 제일 재밌고 행복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식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식물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많이 본다는 사실을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과 제 유튜브 봐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젊은 분들 포함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 식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연세가 많으시면은 이제 초록한 그런 자연이 좋아지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식물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되게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사탕 캔으로 된 틴 케이스에 들어있는 사탕통에다가 길거리에 있는 잡초를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돈나물이었더라고요. 그게 예쁘길래 흙을 그냥 파와서 거기다가 넣고서는 베란다 같은 제 방 그 창틀에다가 놓고 키웠거든요. 그때가 아마 시초였던 것 같아요. 제가 식물을 기르기 시작했던 거.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식물을 좋아했다고 하면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원래 저 식물 좋아했고 요즘에는 10대, 20대 분들도 식물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젊은 분이 어떻게 이런 식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젊은 분들도 아주 좋아한다고요. 이제 종류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젊은 분들은 조금 관엽 위주의 약간 수익 식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유행을 따르다 보니까 칼라데아 종류라든지 고사리 뭐 이런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유행에 따르는 그런 식물을 사기도 하는데 좀 많이 비쌀 때가 있어요.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 애들은 제가 선별을 해서 삽니다. 싸고 예쁜 것들도 많으니까요. 얘는 진짜 싸고 예쁜 애인데 이 화분은 1,900원, 이케아에서 1,900원. 그래서 진짜 합쳐서 6,000원대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너무 예뻐서 찍을 때 이렇게 친구로 안고 찍으려고 데리고 왔고요. 제 영상에 식물이 없으면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주저리 그냥 얘기해봤는데 아무튼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수익 지금 난 지 이틀 됐는데 27달러 됐나? 그 수익 얘기도 좀 하고 싶었고, 주제를 선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셔야 된다는 거. 하지만 뭐 싫어하시는 걸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좋아하시는 것 중에서 돈이 좀 될 만한 것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전보다 아마 영상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구글이 용돈을 주니까. 세상은 자본주의죠. 지금의 세상은 자본주의니까 돈을 주면 더 열심히 합니다. 많이 주면 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께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